지금부터 그러면은 최경주 선수 초청 관훈 초대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총무인 관훈클럽 총무인 오태규입니다.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정말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그 최경주 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최경주 선수인데요. 제가 굳이 특별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한 세 가지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관훈클럽 역사상 스포츠 선수로서 첫 초대를 받은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클럽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도 상당히 역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경주 선수는 너무 세계적인 스타이기 때문에 어느 이벤트에서도 아주 많은 개런티를 주지 않으면 모셔갈 수 없는 아주 귀한 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 개런티로 오늘 손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짜 최 선수는 바닥에서 정상까지 오른 입지적인 운동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과 교양을 겸비한 어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인격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특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클럽도 아주 특별한 진용으로 패널을 구성해봤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 끝에 계신 박민준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입니다. 지금은 한국언론문화포럼의 부회장을 맡고 계신데 현역은 아니지만 우리 관훈클럽 회원 중에서 아마 골프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천 이 양 부분에서 아마 가장 뛰어난 분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키는 비록 160이 안 되지만 항상 안정적인 싱글을 유지하고 계시고 저서만 해도 명상골프, 초월의 길 골프라는 이론서 2권, 최근에는 버드핏이라는 골프 소설까지 낸 골프 마니아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계신 신종수 국민일보 사회 2부장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관훈클럽이 공인한 최장신 선수입니다. 193cm입니다. 몇 년 전 미국에 연수하는 동안에 짬을 이용해서 미국 프로골프협회가 운영하는 티칭 프로 실기 테스트에서 6번 실패 끝에 테스트에 통과한 한국 유일의 언론인입니다. 지금 회사를 당장 그만둬도 전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종수 부장도 물론 스포츠 부장을 역임했습니다만 안정적인 싱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최 선수의 소개가 늦어졌는데 최 선수야 굳이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그렇더라도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최 선수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프로골프협회 투어에 진출해 통산 8승을 거둔 자타가 공인하는 아시아 최고의 프로골퍼입니다. 골프장 연습생으로 출발해 한국, 일본, 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서 지금까지 모두 20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차례 더 거둘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최 선수는 운동선수가 아니라 사회인으로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모범 시민이기도 합니다. 역경을 딛고 성공 신화를 쓴 최 선수의 인생 역정은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격려와 희망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최 선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일어나서. 네. 저쪽 나가서. 네, 감사합니다. 아니 마이크. 반갑습니다. 최경주입니다. 저는 사실 관훈클럽 말만 들었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걸 구체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3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핑계면 핑계고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일 하시죠. 내년에 할게요. 후년에 할게요. 이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서야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과거를 보니까 1957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수많은 연사와 수많은 유명 강사님들 또 정치인분들 모든 분들이 다녀가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태를 잘 극복을 해야 된다. 과연 내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만큼 어려우리라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어떠한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요. 저는 어떤 교수도 아닙니다. 단 골프 선수로서 이제까지 오는 과정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까지 느끼고 배워왔고 혼자 터득했고 주변에 많은 어른들 분들께서 지도와 또 격려를 해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혹시 오해나 편견, 저를 질타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격려와 이런 성원으로 보답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할 이야기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또 제 자랑을 하러 온 게 아니고 과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또 후대들에게는 어떤 영향으로 줄 것인가라는 그런 큰 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완도에서 이만큼 최경주라는 이름을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어떻게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역대 이제까지 많은 강연과 클리닉과 어떤 이런 이 말씀 중에 많은 분들의 제일 1번으로 꼽힌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완도에서 너 같은 사람이 나왔느냐. 신기하다. 그 당시에는 골프장도 없었을 거고 교통도 안 좋았을 거고 제가 85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올림픽 준비한다고 서울에만 다 집중돼 있었죠. 완도는 어디 붙었는지도 다 몰랐습니다. 완도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긴 미역 빼놓고는 별로 그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동네가 아니어서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제가 꿈을 발견하게 된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것을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알다시피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역도를 시작을 해서 역도로 성공을 하지 못하고 골프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나 혼자만 일이냐?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문제가 뭐였냐니까 이 팔의 길이가 너무 깁니다. 아시다시피 역도는 이 악어처럼 손발이 짧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합니다. 근데 저는 알다시피 쇼다리입니다. 그리고 팔이 깁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그럭저럭 괜찮아요. 근데 인상만 가면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팔이 기니까 중심을 못 잡아가요. 감독님이 한 1년 반을 연구한 끝에 결론을 딱 내립니다. 어이, 자네는 팔이 기네. 그러면 그 말인즉 그만둬라 라고 고칠 수 있는 말이죠. 좋은 판단을 해서 저는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건 2년을 이제 운동만 하다 보니까 사실 수업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는 운동으로 대한 어떤 몸에 축적되어 있는 모든 게 생활권이 운동이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이렇게 집착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벅찬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때 나이 16살에 결론 내린 게 있습니다. 저는 공부 쪽보다는 운동이 더 빠르겠다. 모르겠어요. 왜 그 나이에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공부보다는 운동이 빠를 거라는 내 판단이 어쩌면 맞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진학을 놓고 광주로 가느냐 완도 수고를 가느냐 이렇게 기로에 있는데 아버님 딱 한마디 합니다. 경주야 너는 배를 타서 선장을 하거나 기관장이 되라. 그 당시 완도에서는 선장과 기관장 되는 게 아주 베스트 잡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거기에
걸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주로 가지 못하고 그냥 할 수 없이 끌려가듯이 수고를 갔습니다. 그런데 입학식 날 과거에 역도를 해봤거나 역도를 하고 싶은 사람 다 튀어나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도에 이 눈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시 해보겠다라고 한 2년 쉬었으니까요. 튀어나갔는데 참 위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볼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아직 나 못 물어봤어요. 그러나 자네 이리가, 너 이리가, 이리가 해가지고 10명의 선수를 학생을 가르는 겁니다. 근데 두 줄인데 왜 두 줄일까? 역도할 사람 나오라 해놓고 근데 이쪽은 골프부라 그러고 이쪽은 역도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보면서 제가 어디에 섰겠어요? 골프 쪽에 섰어요. 골프 쪽에. 저는 그때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되는구나. 이 줄을 잘 서야지 참 이게 뭔가 있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역도부가 아닌 골프부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돌아오면서 야 골프가 뭐냐? 야 놈아 네가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나도 몰라. 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싹 역도부로 가려니까 야 엄마 이리 가라니까 저는 강제 처분 받아가지고 골프에 섰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시작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통학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하루에 이 철근이 올라가고 어떨 때는 구물망이 올라가고 그래서 통학을 하다가 야 저거 닭장 아니냐? 그러니까 옆에 놈이 아니야 꽁사육장이야. 닭장이 이렇게 높으냐? 꽁사육장이 높으지. 그런 시절을 지내다가 수고 1학년 입학식 때 역도부 그 골프 선수들은 이제 4교시 끝나고 학생거로 다 집합해. 그래가지고 차에 그 당시 포니2 얼마 좁아요. 거기에 5명 꾸겨 타고 간 것이 우리가 닭장이냐 꽁장이냐 하는 그곳을 간 겁니다. 가가지고 채를 아무렇게나 하나씩 줍니다. 5, 6명한테. 그러면서 이 공을 저 망을 넘긴 사람은 오늘 공좀 내 열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열애란 말에 제가 감동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잘 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에 제일 먼저 친 선수가 치니까 땅볼 아웃. 두 번째 치니까 헛스윙 아웃. 뭐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그립을 가르쳐 줬어요. 뭘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딱 순번이 됐는데 7번이 아이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브러쉬에 넣고 친 게 아니고 티에다가 놓고 쳤는데 땅 친 순간에 나한테 온 이 전류의 맛 그러니까 홈런을 쳤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 플러스 10배 정도가 훨씬 감이 더 좋았어요. 그때 공을 날아가는 순간 내 마음속에 지금도 그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불쏘시개 아시죠? 불쏘시개. 불을 막 잘 지피기 위해서 막 쑤시대는 거 있잖아요. 거기 끝에 불을 하나 당겨놓으면 이 불을 처음에 태우기가 쉽습니다. 이제 불꽃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가 번개탄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과거에 골로에다 연탄을 올려놓고 하면 2시간 반을 떼야 불이 겨우 붙을까 막 할 정도로 연탄이 잘 안 탑니다. 근데 번개탄은 뭐예요? 그냥 넣어놓고 올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타서 열을 발생하듯이 제 마음속에 어느덧 그런 불씨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금만 격려해주고 조금만 노력해주고 그러면 내 혼자 열정이 불타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불타는 열정에 불꽃이 있느냐 이게 저의 주제입니다. 혹시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사고로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수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시골 분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골프를 하면은 너 부모님 등골 빼먹는단 말에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골프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 그러면 돈이 안 들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제 주변에 아버님 친구분들, 형님들 뭐 건너뛰어서 누구 5촌, 3촌 많죠. 안 되니까 얼마나 조금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분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가만히 보니까 골프채 닦아주고 신발 닦아주고 공 닦아준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채도 닦아주고 공도 닦아서 넣어주고 클럽도 다 닦아서 넣어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걸 누가 닦았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 제가 했는데요. 하니까 이리 와봐. 아, 너 가서 빵 사 먹어. 빵 사 먹는데 10,000원씩 준 사람이 처음이에요. 그 당시 빵이 50원 막 이랬습니다. 근데 10,000원짜리가 보이니까 이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이게 김도 아니고 말이에요. 미역도 아니고 색깔은 파란데 10,000원짜리. 와, 그게 2만 원 되고 3만 원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공치면서 저는 돈을 벌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쪽집게라고 그러죠. 이렇게 탁탁 집어서 이 그 레슨을 하는 걸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른들한테 한마디씩 해주는 게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코스도 데려가지고 또 뭐 2일이다 뭐 대전이다 뭐 해가지고 그때는 골프장이 전라남도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옥과 컨트리클럽이라고. 네. 그리고 송정리 비행장이 있고 이리칸트리가 있고 유성이 있었고 이 정도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완도에서 광주까지 새벽 3시에 나가지고 3시간 운전해야 갑니다. 옥가를. 그러니까 한 번 가면은 내려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막 54홀, 36홀 혼자 막 끌고 다니면서 제 기억에 첫날 공을 치는데 거의 한 130개 친 것 같아요. 얼마나 오비가 많이 났든지. 공이 이렇게 돼서 산에 많이 가는구나. 산에 가보니까 공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을 줍다 보니까 한 50개씩 주어요, 하루에. 그러면 빨래비누하고 그 수세미 알죠? 세수주미. 여기 다 아실 그런 연세인데 그거를 집에 가가지고 그거 추워 죽겠는데 막 닦아가지고 좋은 거는 내가 갖고 적당한 거는 손님들한테 팔아요. 그럼 10,000원도 받고 20,000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까지 온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최경주가 온다 보니까 그냥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이 관훈클럽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최경주가 골프 선수니까 어떻게 하면 골프에 좀 이렇게 도움이 돼볼까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연 최경주가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기대도 하고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기대가 큰 게 아마 골프 레슨이 아닌가. 저한테 바랄 게 뭐 있어요? 네. 뭐 밥을 사달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공식적으로 레슨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눈초리인 것 같아요. 그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뭐 30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30분 갖고는 택도 없을 겁니다. 근데 반응을 제가 보고 더 갈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습니다. 반응을 잘해 주셔야 돼요. 자, 오케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대충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저 자식은 대충 해. 이 삶은 대충 살아. 공부도 대충 해. 뭐 운동도 대충 해. 이 대충이라는 말이 저는 참 보기 싫은 말인데 완벽주의자도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대충 하는 게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골프로 말하자면 우리가 골프채와 사람이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게 뭡니까? 그립이죠. 안 맞아요? 그렇죠. 아유 골프를 잘 모르신가 봐요. 아니요? 그립이에요, 그립. 사람과 골프채를 연결하는 장치가 뭐냐고? 그립이에요. 그런데 이 그립을 대충 잡아요. 자, 이 대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등산을 하는 암벽 타는 사람이 생명줄이 있습니다. 항상 줄 하나가 쫙 늘어뜨려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몸에는 멜빵에 고리라는 게 하나씩 있습니다. 생명고리 아시죠? 네. 그 생명고리를 대충 끼었겠지 뭐 그러고 올라가다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 잘못? 그 줄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올라갈 때 그 사람은 최소한 5번이고 잘 이게 됐나 안 됐나 잘 걸어졌나 안 걸었나 생각을 하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골프채를 연결하는 장치가 곧 이 고리와 같은 건데 이 생명줄과 같은 건데 이 공이 가서 죽느냐 사느냐 기로인데 그걸 대충 잡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가 그렇습니까? 대충 살아갖고 됩니까? No. 아니라는 거예요. 참 골프를 비유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그립 하나로만 존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공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예요. 우리가 골프가 재미있다 없다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스코어에 관계없습니다. 스코어는 캐디가 적습니다.
뭐 무파 만파, 일파 만파, 뭐 삼파 만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러고 공이 스쳐만 돌아도 가정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한다 들어간 걸로 뭐 나는 요즘 최근에 와서 어른들하고 대화하면서 배운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말 없습니다. 탁 맞고 나오면 그거는 가정법원 법상 그거는 인정한다 들어간 걸로 뭘 인정을 해? 그 대충이에요. 그게 또 땡그랑 소리가 나야지 들어간 거죠. 그 KD는 그렇습니까? 라고 다 적습니다. 파로. 올간 없이 80개를 치면 뭐합니까? 대회 때 치면 100개 넘을 걸.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스코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재미가 있냐 없냐의 기로에서는 공이 잘 살아갔을 때 아마추어는 만족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어쩌다 18홀 중에 하나를 딱 쳤는데 나도 몰라 어떻게 쳤는지. 근데 친구보다 훨씬 적게 가는 사람이 갑자기 멀리 갔네. 그 다음부터 망하는 사실 아십니까? 왜? 을쓱대거든요. 이제 넌 죽었다. 죽기는 그 다음으로 자기가 죽는 걸. 이렇게 재미있는 골프를 왜 놓느냐 이거예요. 예. 이거 다 이제 우리 언론 선배님들이고 인생의 선배님들이니까 제가 골프로 놓고 이야기할게요. 왜 골프를 죽이십니까? 언론이? 예. 그렇잖아요. 예. 아침에도 제가 이발을 이쁘게 하고 와야잖아요.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이발하던 중에 뉴스가 나온 걸 들었습니다. 제가 뭐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국정감사에서 뭐 그런 얘기 이런 얘기 다 나오는데 저는 앞과 뒤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골프장에서 왜 밥을 먹었냐 이 이슈예요. 예? 이슈가 밥먹을 먹은 거하고 골프를 친 거하고가 아니고 왜 하필이면 골프장 근처에서 밥을 먹었냐 이 주제예요. 아니 그러면 룸사람 옆에서 밥 먹는 거는 이야기를 안 해요? 언론 이야기에서. 왜? 제가 조사를 나름을 해봤는데 우리 국가 브랜드를 알리는 스포츠 1위 뭡니까? 골프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골프가 LPGA, PGA 투어, 아시안 투어, 일본 투어 관계없습니다. 6대 투어, 뭐 페더레이션에 다 가입이 됐든 안 됐든 방송 컨텐츠에 계속 오락내리락 하는 게 넘버원이 뭔지 아십니까? 골프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국가 브랜드를 국내에서는 그렇게 막 족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말로 대중화 이야기하지만 대중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뒤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프레젠스컵도 준비하고 올림픽도 준비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현실은 절대적으로 이런 꿈나무들과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본다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대충의 생각이 폭넓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이거를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거를 바로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립이 중요한 것이고 생명력이 있고 이게 생활의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를 던지고 캠핑장으로, 채를 던지고 이상한 곳으로, 채를 던지고 묘한 곳으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그래요. 건전하게 맨정신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상하게 보고 술 한잔 먹고 이야기한 것은 다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현실에서 과연 이게 맞습니까? 저는 스포츠에서 가장 좋아한다면 골프를 뽑는데 골프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골프가 그만큼 깨끗한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강의를 할 때나 학생들 지도할 때 골프로서를 가지고만 이야기합니다. 왜? 골프는 72홀, 54홀, 36홀, 18홀이 끝나야 경기가 끝나는 거고 홀컵에 들어가야 그 홀이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야구나 축구나 잘 봐보세요. 물론 이 뭐 직업 창출이니 뭐 해가지고 많은 게 있습니다. 어찌됐든 축구는 업사이드 없어야 된다. 왜 심판의 눈이 삐꾸되면은 업사이드가 아니고 잘못되면 업사이드라고 그러고 야구도 어떻게 보면은 심판의 어떤 오판에 의해서 경기가 뒤집어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선수의 책임입니까? 그러나 골프는 보세요. 마음적으로 하나라도 움직이거나 이 공이 흐트러지면 내 마음이 흔들려서 골프가 안 됩니다. 하나 예로 제가 브리티시 오픈을 98년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 라운드 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우측으로 공을 5개나 잊어버렸던 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합 때
틀림없이 공이 그쪽 방향으로 갔는데 포워키드라는 게 있죠. 그 친구가 공을 찾았다고 사인이 왔습니다. 가보니까 오늘 친 공이 아니고 이틀 전에 연습 라운드를 해서 쳤던 공이 똑같은 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워키드는 자기 내 공이라 알고 오라고 한 거죠. 가보니까 이파리가 벌써 자리 잡았어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연습 라운드 때 잊어버린 공이다. 공은 똑같다. 하지만 나는 이걸 칠 수 없다. 이게 내 자랑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굉장한 오늘 이 시간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골프가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을 할 때 그거를 트리플해서 저는 떨어질 뻔했지만 한타 차로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걸 속여서 된 거하고 인정하고 된 거하고는 마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커야 되는 것이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프가 진정한 스포츠며 골프가 깨끗하고 이런 사회가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이기 전에 국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나라고 저에게는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나라 안에 와 보니까 이 최고의 나라라는 곳에 보면 각 처소에 굉장한 묘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후대에게 잘 물려주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림 이야기하다 자꾸 삑닥이 타는데 어찌됐든 그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사회 이슈하고 맞물려지는 거예요. 대충 잡는 것은 대충 사는 것은 곧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제가 한 목사님을 보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목사님 내년에 와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와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냈습니다. 말도 없으시고 대답도 없으시고 저는 많은 걸 후회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있는 즉즉 있는 이 공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하고 가자. 내일이라는 게 없다. 그걸 되새겨 보니까 제가 운동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일 하자. 이만큼 남았으니까 내일 하자.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스윙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때로는 그립이 손에 붙어가지고 내가 못 뜁니다. 이게 근육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입으로 뛴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이란 게 없이 오늘 내가 할 것은 다 하자라는 그게 내 어떤 철학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저가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아유 그냥 그 순간은 피하기 위해서 내일 합시다. 내년에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보냈어요. 이건 아니구나. 사실 20분을 저한테 시간을 주고 대담식으로 하자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1시간 넘는 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주십시오. 간청을 해서 사실 여기에 섰습니다. 대담은 물론 중요합니다. 저도 대담 많이 안 해봤지만 그래도 골프 쪽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는 여러 선배님들과 또 언론 쪽에 대장이신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PGA 투어를 입성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때는 내 백에 태극기를 달았을 때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운동 선수로서 생활할 때 태극기 달아보는 게 제 소원이었고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달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 달랑 딱 혼자 떨어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곳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숫자가 지금 한 130분 되는데 경기를 하다 서스펜드 되잖아요. 이제 중단, 번개 온다, 다 들어가 해갖고 들어오면 다 백인이에요. 하여튼 물론 이제 구라파도 있고 남미도 있고 있겠지요. 근데 동양인은 나 혼자요. 이 무리 안에 혼자 뻘쭘하니 앉아있다고 하면 가상을 해보시라고요. 등이요 오싹오싹합니다. 그러고 뭐라 하는데 케이지라고 그래. 이게 나를 욕한 건지 쉽게 뭐라 하는지 칭찬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뭐라고 하는데 걔도 못 알아먹어. 문제는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 하는데 나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을 안 해요. 눈으로 인사해, 눈으로. 이렇게. 그거를 2년 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수들이 자기 학교의 풋볼에 관계된 그런 마크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호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캥거루가 그 나라의 상징이고 하니까 캥거루를 붙인다든지 또 캐나다 선수는 이파리가 국기니까 이파리를 붙이고 다양한 그런 백의 디자인들이 나오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한국의 상징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올림픽을 해서 올림픽 호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기타 독수리 그러면 뭐 미국이 이미 다 해버렸으니까 됐고 뭐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더 있으시면 나중에 혹시 이야기를 해주시죠.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태극기를 달자. 근데 이상한 거는 태극기를 달기 전하고 태극기를 딱 단 순간 제 마음이 변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뭐 이랬는데 태극기를 딱 단 순간 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채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라고 없겠어요? 가방을 갖다 진짜 한 3m서부터 확 걷어차가지고 해제에다 빠칠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천만 명이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하찮은 최경주가 그 150명, 60명 사이에 끼어서 선수로서 활동하는 그 단순한 최경주가 아니었고 그 당시는 국가를 대변하는 나는 리더며 국가를 대변하는 선수다.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은 곧 국가를 망신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욕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채를 걷어찬 적이 없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공이 안 맞아도 내 탓이구나. 내가 연습 부족해서 그런 거지. 라고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남들은 최경주 매너 좋고 매너 안 좋습니다. 저 원래. 그러나 그 수십 년에 거쳐서 한국을 생각하는 이 마음은 제가 국수주의도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을 정말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인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최경주 매너 좋고 뭐 플레이어들한테 잘하고 잘할 수밖에 없죠. 내가 잘 보여야 일단 내가 잘 보여야 뭐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받으려고만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베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저는 반대였습니다. 왜? 저는 땡전 한 푼 없이 시작해서 이제까지 제가 집에 부탁한 돈 단 8만 원 외에는 없습니다. 신기하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제가 신기하다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당시에 캘리포니아에서 농사 지었으면 내가 영어라도 할 거 아니요. 왜 완도에서만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 영어 못하게 이렇게 했냐. 이것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영어를 이만큼 했으면 아마 미국 언론들이 나를 가만 안 놨을 거예요. 그런데 갤러리가 뭐라 하든 말든 관계없어. 뭘 하면 땡큐 하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욕인지 네 나라 가서 하든지 살든지 말든지 난 몰라. 땡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친구는 뭐라 해도 땡큐니까 이 양이 할 거면 좋은 말 해라.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이게 내가 그거를 알았더라면 한마디 했었겠지. 쳐다보고 영어를 하니까 참 감사해요. 여기 많은 뭐 기자 출신으로 아니면은 뭐 언론의 중책으로 방송으로 이제까지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나쁜 이야기도 많이 썼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수한테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나쁜 것도 씁니다. 제가 막 3년 반 헤매고 자빠질 때 별 소리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사의 타이틀은 봤을 정정 밑에 쓴 기자 이름은 안 봤어요. 왜? 내가 그걸 보면 본 순간 내 마음속에 사심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되고 그 사람을 헐뜯게 되고 약점을 캐게 되고 말 한마디 튀어나갈 때 좋게 안 나가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쭉 가다 오케이 타이틀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그거를 다 기억을 했더라면 관계는 깨졌을 겁니다. 그런 세월을 몇 년을 거듭하고 10년, 14년을
거듭해온 현실에서 기자님들이 알아서 잘 해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말 우리는 누구를 헐뜯기보다는 내가 잘했는가. 어느 학자는 손을 가리킬 때 자기한테 세 손가락에 온다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요. 내가 상대를 찝었다 할지라도 세 손가락은 나를 찝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두 손가락만큼 잘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내가 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베푸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그건 뭐냐? 내가 보답하는 마음이 뭘까? 했더니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운동선수는 기록 외에는 없습니다. 기록. 스포츠란 무엇입니까? 그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 기록을 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계약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꽂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은퇴했거나 아니면 선수 생활을 그만했을 때 생기는 그 뒷이야기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선수 죽이기 작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쉬운 현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대표가 돼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이런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 스포츠인들도 대변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친구들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그러면 축구를 하고 해가지고 대회까지 달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대표를 세웠으면 최소한 뭐라도 할 수 있는 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스포츠 선수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뛴 사람들은 최소한 국가 정책이나 여러 가지 그런 리타이어먼트를 통해서 뭔가는 분명히 혜택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을 이야기를 할 때 한국에 도착하면 특별하게 가볼 데가 없다라는 외국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미국 선수들과 하고 미국 경제에 저는 들어가 있고 미국에 세금을 내고 있고 모든 게 다 미국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의 미국의 반대나 미국의 어떤 영향이나 어떤 그런 반대파가 있었을 때 나한테 와서 묻습니다. 왜 그러냐 너는 도대체 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운동만 했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 또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딱 도착하면 한국 스포츠를 한 곳에 볼 수 있는 문화센터가 필요하겠다. 한국 스포츠 문화센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정말 뭐 축구서부터 뭐 종목 관계없어요. 뭐 하여튼 한국 넘버원은 축구니까 축구 뭐 야구 뭐 쭉 해서 서열에 관계없이 그 안에 들어오면 한국의 역사를 알고 스포츠를 알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겠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과연 이 쇼핑만 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화도 알고 스포츠도 알고 한국이 왜 골프 선수들이 잘하나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답은 현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성이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밝힌 게 없습니다. 정말 극성적으로 정말 아낌으로 자식을 위한 도리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서 이 정도로 우리가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런 거를 보여줄 그런 시대가 왔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을 어떻게 해서 갔는가 궁금하실 분이 계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월드컵이라는 걸 있습니다. 한국 대표로 제가 월드컵을 이제 딱 갔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골프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가지고 박노수 선수가 이제 전라도 자흥입니다. 저는 완도고.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표준어가 하나도 없어요. 다 사투리.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아야 저야 막 해가면서 야 이리 와 저리 와 하면서 하는데 둘 다 영어도 못하고 공통점이 둘 다 영어 못해. 둘 다 짜리몽땅해. 둘 다 껌해요.
그러니까 검은 사람이 둘이서 그 골프장을 헤매고 다니는데 이 연습장을 가보니까 잔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형, 잔디 파다가 들키면 형 쫓겨난다. 그러니까 잔디 파지 마. 그때 나 미친놈아, 연습장에 잔디 안 파는 데 어딨냐. 아니 난 뭐 일단 모르니까 쫓겨나면 안 되니까 국가망 시키지 말고 공만 쳐. 잎사구만 쳐, 잎사구만. 공 대가리만 치는 거예요. 참 일부러 치기도 어려운데 실제로 상황에서 치려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2시간을 헛짓거리 한 거죠, 사실. 그거를 잔디를 하나도 안 파고 공만 쳤어요. 밤에 들어와가지고, 야, 너 진짜 저 잔디 안 판 거 맞냐? 너 새끼 너 거짓말한 거 아니냐? 나 약 올리려고? 나도 공만 쳤잖아. 맞잖아요. 둘이 공만 친 거예요. 그 다음날 애국 선수가 딱 왔는데 우리는 참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저 선수가? 정말 공만 칠까? 아니면 잔디를 팔까? 둘이 이렇게 겼는지를 보고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딱 이 선수가 하나 왔는데 공을 샌드위치를 탁 치니까 진짜 이 아이패드만한 길이가 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둘이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파도 대구만은 이 새끼야, 쓸데없이 힘들어 죽게. 빨리 파. 그래가지고 그 일대를 어제 팔 거, 오늘 팔 거 다 파버렸어요. 이 탁자만한 넓이로 다 파버렸어요. 노래 거기가. 그래도 아무도 와가지고 저지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마음속에 내가 미국 와야 되겠다. 난 미국 온다. 이것이야말로 선수를 위한 길이다. 오케이. 이제 노석이한테 형 옵시다. 니 나와라. 난 싫다 이게. 그때는 왜 그러냐면 한국 식당도 없죠. 한국 식당 못 먹죠. 뭐 전혀.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뭐 어찌됐든 저 혼자 이제 오게 되는데 비행기에서 한 15시간을 타고 오면서 제가 쭉 적습니다. 내가 미 PGA 투어를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시차는 어떻게 극복하고 먹는 건 어떻게 하고 영어는 어떻게 하고 쭉 적어서 내가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못 오면 나는 그러면 때려치겠다. 오케이. 기자회견이 딱 열렸는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PGA 투어 퀄리파잉에 도전해서 나는 PGA 투어 갈 겁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의 와이프를 데려놓고 미국 갈 거니까 준비하소 하니까 뭐 한국에 있지 뭐 지금도 잘 가고 있는데 뭐 미국까지 가 이렇게 했으면 이 이야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흔쾌히 그러자고. 이거 너무 좋은 거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런 격려가 있었습니다. 지금 재단의 피용배 이사장님이 공동 이사장님으로 계십니다. 그 당시에 88 컨트리클럽의 운영위원장이었어요. 우연히 공을 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네 꿈이 뭔가? 난 미국 가는 겁니다. 그러냐? 한번 때려 죽이도록 한번 해봐. 내가 다 해줄게. 이 격려가 있었어요. 선포를 하고 돌았으니까 이런 좋은 분들이 나타났고 그런 분들이 힘을 주니까 제가 또 다른 불꽃이 하나 생긴 거예요. 어디요? 미국 가는 불꽃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하라 마라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느끼고 내 스스로가 그 판단이 되면 이유를 막론하고 하게 돼 있는 게 자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불씨를 태우기 위해서 정말 무단하게 연습을 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아시안 투어에서는 그 당시에 아무리 1등을 할지라도 PGA 투어에 갈 그런 명분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아시안 투어에서 6년을 뛰었지만 단 한 차례의 우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은 그렇게 타이틀을 적었습니다. 최경주는 외국용이 아니고 국내용이다. 이게 상업적으로 이야기하면 내수용이다. 수출용이 아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지만 할 수 없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일본에 건너가서 기린 오픈을 뛰는데 이상하게도 편안함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제가 우승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홀에서 제가 연장전을 앞두고 정말 종교에서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문맥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앉아서 딱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시합을 하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한국서는 이미 18홀 올 때 다 결정 나버렸어요. 제가 우승할 때는. 단 한 번도 아슬아슬하게 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한 15, 16홀 가면 이미 딱 결정 났어요. 그래서 그 간절함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우승할 때. 근데 이 대회는 마지막 홀에 제가 파를 못하면 그냥 지는 겁니다. 연장전을 못 가요. 그래서 마지막 홀에 한 4발 되는데 4발 정도면 뭐 골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그 긴장과 그 상황에서 10% 확률이 안 됩니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러니까 저는 조금씩 앉아가지고 나이 번쩍하면서 참 기도했어요. 주님, 이게 잘 넣게 해주세요. 그때는 이제 막 따지는 식으로 기도했죠, 사실. 이거 꼭 해달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눈을 딱 뜨는 순간 시골에 가면 홈이 있죠, 호미로 쫙 금을 그어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 내가 헛것 봤나 자꾸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탁 태워서 넣으니까 들어갔습니다. 연장전 갔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야, 저 친구는 한번 훅을 낸다. 항상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지우 밀카싱이라고 그 선수는 훅을 가끔 냅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또 안 했겠어요. 마음속으로 혹시 제가 훅이 안 날까요? 아 근데 웬일이에요? 훅이 쫙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친구가 보기를 하고 제가 8을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니까 이 줄을 이렇게 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줄이냐 그랬더니 뭐 돈을 준대요. 오케이. 그럼 나는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가야 되니까 와이프 보고 줄 좀 서서라. 돈을 준단다. 그러고 나는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근데 오니까 외소한 이제 와이프가 낑낑대고 와요. 뭐냐 그랬더니 난 무슨 떡을 준 줄 알았어요. 그 떡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뭘 들고 오길래 뭔 떡을 이렇게 많이 주대 그랬더니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 당시 1250만 행을 만행짜리로 다발로 이렇게 싸고 이렇게 싸고 이렇게 싸고 해가지고 높이가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천 정도 되는 돈입니다. 현금으로. 그러니까 무겁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실감이 안 났고요.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한 40분을 가야 돼요. 근데 돈 주머니를 위에 올려놓고 피곤하잖아요.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자고 싶은데 이 돈다발을 누가 가져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누가 손대나 안 되나. 사람은 너무 좋을 때 입이 안 다물어진단 말을 그때 내가 실감했는데 그랬어요. 일본은 잘 아시지만 방이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퍼터로 이렇게 끄면 스위치가 꺼져요. 그렇게 조그매 그런 데서 잤었어요. 그러니 침대 2개 사이에다 끼고 돈을 집어넣고 도둑놈이 소문 났잖아요. 최경주가 우승했다는 거. 그리고 이 호텔에서 먹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나는 문 앞에 자고 땅바닥에 돈은 침대 사이에 있고 애기하고 이제 와이프는 침대 위에 자고 돈을 지켜야 되니까 그거를 들고 날밤을 새고 한국으로 가져와서 입금을 탁 했는데 제로 해갖고 이게 한 1억 5천 되니까 우와 그때 굉장히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가 묻습니다. 최경주 너 미국 갈 거냐? 나 간다고 나는 97년도에 나는 이미 선포했다. 그러니까 뭐라냐면 일본 투어에서는 상위 10명 안에 3장의 티켓을 큐스쿨 파이널로 갈 수 있는 걸 준다. 그때 난 처음 알았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알고 덤볐으면 저는 절대 우승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살고 계산을 위해서 움직이고 그랬다면 절대 저는 우승 못했다고 저는 장담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해필이면 아시안 투어에서 우승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런데 일본서 99년도에 우승을 딱 주면서 제가 상금 랭킹 6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2주 후에 550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때 또 우승을 한 겁니다. 2주 연장하니까 3등을 올라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내리막을 타는데 야 걷잡을 수 없이 내리막 왜 계산을 하니까 그때 제가 느낀 건 계산을 하면 뒤지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내려놨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9월 15일자가 마지막 이제 엔트리 마감인데 1주 남기고 제가 10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못 친 거죠. 근데 9등짜리가 이제 간다 하면 저는 못 가는 겁니다. 앞에서 다 결정됐어요. 허석과라는 선수인데 친하게 지냈던 친구입니다. 근데 막 연애를 하고 그런 상황에 결혼을 하니 많이 그런 설이 돌았어요.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 속으로. 그런데 마침 이 친구가 일주일 딱 남기고 세상
아브라함. 그때 다른 말은 잘 모르겠어요. You go 딱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가라고 미국에.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화장실 가서 댄스를 췄어요.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PG 투어를 가게 된 겁니다. 자, 선포를 하니까 사람이 붙고 선포를 하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살았고 돈 욕심 없이 갔고 이러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의 내공이 쌓이고 내 나름대로의 이 인내와 결정하는 판단력, 정신 집중 그렇게 되니까 눈이 아무리 내가 이렇게 이쁘게 뜨려고 해도 안 떠져요. 눈에 독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제 눈을 잘 못 봤습니다. 지금 아주 선하게 보이죠.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큐스쿨을 통과를 해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입성하게 된 거죠. 자, 근데 가보니까 이야 이거는 다시 백하면 이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은 최경주가 1년 안에 돌아올 거라고 다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려 죽여도 저는 못 간다 한국에. 나 여기서 왔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여기 살아보겠다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골프 칠 때는 그렇게 프레셔가 덜한데 골프장 찾아다니는데 프레셔가 너무 심했어요. 왜? 우리나라처럼 뭐 막 2km 전방부터 돌에다가 막 크게 해가지고 무슨 시시 화살표 2km 딱 입고 가면 뭐 논두렁으로 뭐 1km 너무 쉽잖아요. 미국 저 동북부 가면요 나무 숲에 으스라만이 한 50년 된 간판 하나가 달랑달랑달랑 하면서 무슨 컨트리클럽을 써있는데 나는 몰라. 저들끼리만 아는 글씨로 써놨어요. 그것도 대문자로 써놨으면 알 텐데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거기 입구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한 번은 프로암에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 홀을 스킵하고 그냥 친 적이 있는데 너무 그런데 프레셔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한 번은 제가 선수를 따라가자 그러면 머리를 써가지고 아침 6시부터 나와가지고 기다립니다. 로비에서 선수 하나만 나오면 이제 따라가려고. 근데 선수 하나 딱 나와요. 쓰리발 쫙 끌고 저 친구는 참 미국이라 참 쓰리발 신고 골프장을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신나게 앞에 그 남방만 보고 따라갔으니까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간 겁니다. 한 20분을 연락이 따라갔는데 어디를 갔냐니까 큰 백화점에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아침에 운동을 안 가고 무슨 백화점이야. 다시 돌아가려니까 내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을 기다리면서 내가 내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정말 한심하구나. 내가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20분을 기다리다가 나온 걸 보니까 한쪽에는 기저귀 가방, 한쪽에는 우유를 사오더라고요. 그렇게 얘가 아침에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따라서 다시 호텔로 가서 발렌티한테 나 좀 태워다 달라고 해가지고 골프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세월을 첫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07 그런 것보다는 도시 하나 딱 떨어지면 속초 그러면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뭐 대충 이게 있잖아요. 이거 뭐 뉴욕 그러면 뉴욕 북쪽에 뭐 롱아일랜드 뭐 완도같이 생겼나? 전혀 땅판이에요. 그래서 많이 이제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뭐 시간이 많이 갔지만 또 하나는 그러면 그 큐스쿨이 존재해서 1년을 싸웠는데 1년 동안 제가 합격을 못하고 다시 이제 재심사를 보는 큐스쿨을 또 내려갑니다. 이야, 미치겠더라고요. 큐스쿨을 보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거를 빼면 제가 이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게 합격이 안 됐으면 저는 한국에 돌아와야잖아요. 자, 마지막 큐스쿨을 하는데요. 정말 이거는 알고 치니까 그때는 힘들더라고요. 계산하고 치니까. 근데 마지막 날 이렇게 쭉 보니까 포언더만 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어요. 포언더만 치게. 근데 진짜 16호까지 포언더를 쳤어요. 그날. 그래갖고 지금 합격성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2홀 남았잖아요. 어떻게 쇼터에서 간신히 파하고 마지막 그래 우측은 물이고 좌측은 막 러프고 그래요. 물은 찬스가 없다. 이건 더블복이다. 물에 들어가면 이제 다 망가진다. 어찌됐든 왼쪽 러프로 가면 어떻게 끄집어내갖고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만 물에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힘껏 담궈 채가지고 하여튼 뭐 러프로 갔어요.
거기서 끄집어냈는데 한 30야드가 남았습니다. 핀으로부터. 근데 어프로치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서 퍼터를 했어요. 퍼터로. 얼마 쪽팔려요. 30야드 프로가 퍼터할 일이에요 지금. 턱 치면 되는 걸 갖다가 이게 뒷땅 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치겠어. 하여튼 어떻게 굴리는지 몰라. 막 산을 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4야드 정도를 내려갑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뒤에 뭐 와이프고 매니저고 막 다 난리 난 거죠. 이제 저거 미스하면 이제 떨어지는데 이것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쪼그리 앉아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허연 그 운동회 할 때 100분이죠. 그걸로 쫙 그어진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떨린 손을 멈추고 그 라인에 맞춰서 탁 쳤는데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기쁨이 있고 할 때 저는 기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고 담담했습니다. 왜? 앞으로가 더 힘들 걸 나는 아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스코어 카드를 내고 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박스를 두 발 다 이렇게 나왔을 때 스코어가 잘못되면 디스퀄리파이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존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다리를 걸쳤어요. 이렇게 문짝에다 걸치고. 괜찮지? 두 번이나 물었습니다. 괜찮대요. 너는 가서 릴렉스 하래요. 충분히 되니까. 그러고 탁 나오는데 방금 내가 끝마쳤던 그 코스의 그 호수, 그 다음에 그린, 뭐 페어웨이 이런 게 전부 하얀 빛으로 저한테 반기는 걸 체험을 한 겁니다. 그게 햇빛에 반사된 하얀 빛이 아니고 지금 이 탁자에 씌워진 이 천처럼 그 넓은 페어웨이와 러프 그다음에 이 해저드의 색깔이 온통 하얀 빛으로 착 오는 것이 너는 2001년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것이 PGA 투어의 전차적으로 시작점이 된 것이죠. 2001년도부터 현 2013년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것은 일본을 통한 하나님이 보여준 것, 그 다음에 큐스콜을 통해서 정말 그 순간에 또 나를 놓지 않고 붙잡아준 이런 것이야말로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 이후에 8승을 거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이 기록은 깨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존재상으로는 아시아 최고 기록이며 어느 누구도 접근성이 불가능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이 기록들은 후배들이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8승 중에 정말 두 가지의 시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굉장한 이 불교 쪽에 가까운 그런 집안이었지만 어찌됐든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서 제가 개화됐습니다.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촌티가 났던 사람인데 이만큼 변한 거는 정말 제 아내 덕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7년도 메모리얼 토너먼트를 시작도 안 했습니다. 보통 시작하면 대충 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시작하기 이틀 전에 나한테 와서 당신 이번 주 우승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거기는 잭 니클라우스 선배가 그 선생님이 주관한 대회고 호스트한 대회고 뭐 미국의 모든 언론이 다 집합돼 있고 갤러리들이 하루에 3만 명 이상씩 들어오는 대회고 엄청난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타이거즈 뭐 별미께서 할 것 없이 다 집합하는 세계 최고의 대회입니다.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우승해? 라고 이야기하면 와이프가 서운해할까 봐 속으로 했어요. 그러고 시합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진행 속에 뭔가 모르지만 편안함을 가지고 대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3일이 끝났는데 저는 10언더였고 마지막 3일 날 아람 스캇이라는 선수가 10언더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10언더를 치니까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아빠는 아람 스캇보다 실력이 조금 부족해. 키도 작고 뭐 기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내일 7개 언더만 치게 우리 기도하자. 그러고 애들한테 기도 한 번씩 샥 돌리고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잤습니다. 자고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어느 한 사람도 KJ 너 오늘 우승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 사람도 없었고 나가는데 누가 뭐 관여를 전혀 안 했습니다.
1번을 이제 한번 쉬어보세요. 1번을 딱 버디를 치고요. 2번을 딱 버디를 치고 3번 파하고 4번 파하고 5번 파하고 6, 7, 8, 9를 버디를 했습니다. 그럼 몇 개요? 6언더 친 거죠. 6언더를 치고 언덕을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언덕 옆에 그 호숫가 옆에가 스코어보드판이 있는데 언뜻 딱 보니까 CH까지는 봤어요. 근데 그날 참가한 선수 중에 스타트로 CH로 시작한 사람이 없어요. 영어 스펠링 중에. 딱 보니까 OI가 붙어서 초이네. 동명이인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 뒷머리, 지금도 제가 뒷머리 이게 싹 쓰는데 이게 전류가 확 오는데 그때부터 골프가 안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신났어요. 치면 들어가고 치면 올라가고 편하게 왔어요. 근데 10번에서부터 치면 드라이버가 빵카 들어가고 빵카에서 쳐올리면 또 빵카 들어가고 그 빵카샷 해갖고 한 번은 또 뭐 붙어서 파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11번에서 롱홀이니까 버디 하나 하고 그러니까 7개에서 쳤잖아요. 우리 기도한 대로 세븐언더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18호를 어떻게 끊는지 모르겠어요. 치면 이상한 데로 가고 어프로치 해가지고 파하고 그렇게 저렇게 오다가 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17호 같은 경우는 뒤로 홀랑 넘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그래서 거기서 어프로치 한 게 한 6m 그것도 지금까지는 4m씩 했는데 6m 또 기도 안 했겠어요. 했죠. 근데 그때는 어떤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정말 나만의 필링을 주시더라고. 느낌을. 근데 들어갈 것 같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골프 하시는 여기 다 아시니까. 왠지 들어갈 것 같아. 치니까 들어가요. 마지막 홀은 이렇게 페이드를 치면 좋은 코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안했어요. 내가 페이드를 워낙 잘 치니까. 딱 치고 가는데 세컨샷이 좀 짧아요. 또 빵카네. 빵카는 내 것이라 항상 내 마음속에. 빵카는 내 것이야. 가보니까 정말 좋은 라이에 잘 떨어졌어요. 그래서 빵카샷을 탁 했는데 3피트, 그러니까 한 발 정도. 앞에 앞서서 끝낸 선수가 16 언더로 끝내놓고 최용주가 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벙커에 들어가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왜? 그 친구는 내 벙커에 대해서 잘 합니다. PGA 투어 선수들이 나를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벙커는 내 것이요. 타이거도 지 나름대로는 이렇게 봐요. 실제로. 벙커 들어가면 벌써 이렇게 가야 되는데 쓱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타이거즈입니다. 그만큼 벙커의 어떤 약간은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훈련된 공식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벙커 샷을 해서 팔을 딱 하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가 미리 예측한 것도 아니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지만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이라는 거죠. 주변 사람이 주는 믿음, 각자 삶 속의 믿음,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격려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나 시청자나 골프 팬들이 최경주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어주는 그 믿음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보답을 하기 위해서 공 하나 칠 때마다 혼신을 다해서 치는 것이고요. 우리 모든 사회가 서로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내가 아는 것은 주고 또 내가 만들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주면 내가 곧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건 안 줍니다. 이런 사회보다는 서로 베풀고 서로 공존해서 같이 커가는 사회가 저는 바람직한 사회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마지막으로 이제 할 이야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많은 격려와 주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아서 이제까지 된 것이 내 것이 아닌데 나는 그러면 무엇으로 보답을 할 것인가 생각을 했더니 이미 어르신들은 연세적으로나 기타 상황이 아이들보다는 좀 순위로 굳이 따진다면 2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등은 뭐냐니까 우리가 재단을 만들 때 아이들을 위하고 우리가 사는 지역을 위하고 우리 사는 미래를 위한 이런 모토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 2, 3번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1번이 뭐냐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그럼 아이들이 앞으로 여러분들도 뭐 손자가 있고 이제 막 커가나가고 하는데 우리 정말 교육계나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죠. 많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이들을 길러내는 어떤 거를 그냥 그동안에는 하다가 2007년도에 재단을 설립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겠다라는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골프 꿈나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최경주 재단은 최경주 것이 아니다. 우리는 최경주 재단이 최경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경주 알아서 다 할 텐데 뭘 우리가 도와주느냐? No. 법은 정확한 겁니다. 법은 분명히 최경주는 개인이고 사단법인 최경주 사회복지회는 그냥 내 이름을 빼면 그냥 평범한 그냥 재단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돕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도네이션 문화도 정착이 안 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되게 어렵습니다.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참 어렵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기업이 참여를 못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는 세법에 관련돼 있더라고요. 우리 골프장에 대중화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유를 막론하고 비싼 건 사실입니다. 퍼블릭이든 정규 코스든 관계없이 사실은 일반 사람이 접근하기는 비싼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아이들 이야기 나왔으니까 아이들로 가보시죠. 요즘 체육이 없어집니다. 학교에. 체육은 곧 건강정신인데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몸이 아파서 체력이 떨어질 때 정신이 혼미한 걸 느끼는데 이건 순수 제가 생리적으로 당해보고 생리적으로 제가 운동을 통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곧 아이들에도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운동을 하지 않는 애들은 피곤치가 않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잡니다. 부모님들의 귀가 시간이 한국은 평균 제가 알기로는 11시 반에서 12시 반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때는 자고 있어야 될 시간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때까지도 안 잡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피곤해서 잡니다. 그 이후에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입을 뒤집으시고 뭐 하는지, 텍스트를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요즘 전화기 IT 산업이 발전해서 좋긴 합니다만은 이게 과연 아이들한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러니까. 제가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3아이가 있는데 저의 철칙 2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TV 안 본다. 아이들이 자기 전에는 내가 안 잔다. 이 2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기도를 딱 해주면 5분 안에 콜고 잡니다. 이유는 오후에 다 골프를 시킵니다. 근데 골프가 쉬워 보이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시키면요 거의 뻗습니다. 집에 오면. 제가 그거를 압니다. 왜? 선수니까. 아마추어 분들은 그냥 대충 치니까 그냥 뭐 그 정도 선에서 지나지만 집중적으로 시키면요 몸의 에너지가 굉장히 빠른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벌써 압니다. 저는 애들이 집중이 흐트러졌구나. 그러면 집에 딱 데려가서 샤워 딱 시키고 밥 먹이고 이제 할 거 뭐 1시간 정도 딱 호목하고 딱 재워서 기도해 주면요 틀림없이 5분 안에 코고 잡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이제 뉴스도 보고 그동안에 제가 못 봤던 뭐 이메일이나 뭐 기타 등등 재단 관련 여러 가지 거를 보고 이게 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은 이런 혜택을 과연 몇 프로나 받고 살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은 학교만 덜렁 보내놨지 사실 누가 이런 정신을 심어주고 있는가? 선생님도 안 됩니다. 제가 대학 강의를 할 때 교수님들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할 수 없는 말을 제가 할 수 있을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제발 수업 시간에 이 문자하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각 그 생활관에 자는 방에 2명 내지는 4명이 잔답니다. 근데 4명이 있는데도 서로 말을 안 하고 혼자 저들끼리 뭐 한다는 거예요. 둘이 있어도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하고의 서로 소통도 없고 또 교수님들하고의 소통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저는 꿈의 둥지 센터를 통해서 정말 교육도 시키고 내공도 좀 있게 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시키고 또 체력 단련도 시키고 이런 체육관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꿈의 둥지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회 활동을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계속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 외로 집중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지금 막 끊으라고 난리인데 마지막으로 끊고 가보겠습니다. 참 나름은 제가 운동선수이지만은 느낀 바가 많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격려를 안 해줬으면 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줘서 20년 후에 30년 후에 기성세대로 살아갈 때 정말 리더로서 잘 갈 수 있겠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 고민하고 한 번쯤 지금 각 학교의 운동장에 지금 다 보면 인조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그거 빨리 걷어야 됩니다. 왜? 거기에서 나오는 화학 성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먼지 이런 게 천식이나 이 폐 이런 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운동장에서 놀지 마라.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부모가 그런 거 진정서 넣으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그러면 그 시간에 그러면은 영어를 가르치면 되겠네. 아니면 뭐 외국어를 가르치면 되겠네. No, 애들이 공부하는 기계입니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애들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이 지덕체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 잘 성장해서 잘 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 사회에 보금자리를 주자는 게 저의 목표고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지금의 저보다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보답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사거리와 또 좋은 만남 속에 또 제 발전을 보여주는으로써 저는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최 선수께서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시간을 조절하고 했던데 청중 반응이 너무 뜨거워갖고 그 시간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긴장감이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10시부터 좀 시작을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었는데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래서 10시 반서부터 해야지 점심시간하고 맞추겠다 이렇게 해서 30분을 늦춰 잡은 건데 계산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석이 강연회가 아니라 토론회 초대석이 되려면 그래도 우리 패널들한테 질문을 좀 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딱 하나씩만 이전까지 너무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박민준 실장께서 한 가지 하시고 신종수 부장 하나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시죠. 토론자가 시간을 빼앗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최 선수의 이 주옥 같은 골프 철학, 인생 철학을 밝히는 시간을 빼앗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질문을 참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 속에 다 녹아 있고 또 골프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고결한 그런 정신을 저는 느꼈습니다. 마치 그 골프 라운드 전날 마음이 설레듯이 설레고 나왔는데 이 설레는 정도가 아니라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질문은 많지만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서양 골프는 20%가 기능이고 80%가 이제 정신력, 정신의 세계라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이게 골프에 좀 심취해 보니까 80% 정도가 아니라 90%가 정신력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 선수께서 그동안에 하시면서 직접 실감 있게 느끼신 그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암묵의 세계, 뭐 그런 표현은 참 평상시 쓰기 어려운데 그 암묵의 세계라는 것은 내가 어느 경지를 딱 넘었을 때만이 느끼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그 경지를 넘었을 때 공을 터치를 할 때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깎고 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즉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훈련 속에 제가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도 한번 도움이 될지 몰라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냐니까 첫째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볼 칠 때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닌가? 자신감 부족으로 인한 그런 믿음. 그것은 물론 연습의 양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연습만 해도 충분히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된다 안 된다 두 가지입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골프는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거기에 준하는 자신감. 두 번째로는 주변에 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 제사장, 뭐 이 회장, 정말 너무 좋아.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을 주는 상대방의 격려가 골프에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고먹기식입니다. 야, 오비 있다. 야, 물 있는데 너 넘어갈까?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게 이 자신감하고 바로 직결타를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죠. 세 번째의 믿음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이 전자 두 개가 내가 암흑의 세계를 이야기했는데 이 전자 두 개가 성립에서 마지막까지 가는데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갈 때는 인내까지밖에 안 됩니다. 인내.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어른들이 봐주겠지. 이 정도면 내 스스로도 만족하겠지. 부모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괜찮아 가자.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올라가는 것은 부모도 코치도 식구가 아닌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있는데 내가 대충 하고 밤에는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해줄 것 같은 부모의 마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종수 부장님. 네, 우리 최경주 프로 아주 이제 국민들이 아주 사랑하고 그런 선수인데 절대 그 반짝하고 끝날 그 선수는 아닌 걸로 다 국민들을 여길 겁니다. 롱런할 그런 프로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올해 좀 성적이 좀 안 좋았죠. 톱 10에 한 두 번밖에 못 들었습니다. 24개 대회 나가서. 그리고 성적도 올 초만 해도 한 49위 세계 랭킹 그랬는데 지금 한 119위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올해 좀 최 프로가 지금 나이도 이제 40대 중반이고 그래서 어떤 체력적인 변화가 있나 그런 또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또 극복할 거다 우리 최 프로는. 그래서 내년 시즌에 어떤 또 경기를 할 건지 그걸 좀 전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경제학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높이가 세계 10위 안에 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 지수는 그럼 몇 등이냐 하니까 100위 이상 벌어냈다고 그래요. 저기 그 남미의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그 나라의 행복 지수보다 우리가 더 낫다. 방금 성적을 말씀 주셔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작년에 제가 101위로 끝났습니다. 올해 73위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30계단이 더 상승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못했다고 그래. 나보고. 우리의 삶은 서울에 중점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 못 살면 우리는 가치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강남에 안 살면 안 되고 어디에 안 살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거를 좀 덜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제가 완도에 산다고 그 행복이 떨어지겠습니까? 더 즐거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기대치를 항상 높게 잡아요. 아이들이 성적이 답니까? 인생관이 중요하죠. 인성이 중요하죠. 어른 알기를 개뿔로 아는 그런 교육을 시킨 사람이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알고 코치를 인정할 줄 알고 친구를 격려할 줄 알고
이 사회를 보듬을 수 있을 만큼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이런 마음들이 서로 공유가 될 때 어쩌면 우리 기준이 많이 낮춰져야 되지 않겠나. 성적은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GA 투어에서 14년 경력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 그 현 위치에서는 PGA 투어 역대 현역 선수의 그 평가를 보면 상위 2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적을 굳이 제가 논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표준을 저는 올해 70위를 했다면 내년에 50위만 간다 그러면 너무 잘하는 거죠. 이런 어떤 우리 삶 속에 나의 가치와 내 삶의 그 기준을 낮춘다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공은 절대 떨어져야지 튑니다.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 튀지 않습니다. 저는 제로에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1,000원이 생겨도 감사했고요. 10,000원이 생기면 더 좋아했고 10만 원 주면 춤을 췄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른들이 10만 원, 20만 원 주면요. 너무 감사해요. 왜? 저는 처음서부터 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마음을 변치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자인이 있지만은 항상 반은 채우되 반은 본인이 채워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잔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채워진 잔에다가 아무리 좋은 걸 부어줬던들 받질 못합니다. 항상 마음은 어느 정도는 낮춰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한 50% 정도만 가지고 있고 50%는 남겨두자. 그래야 주변 어른들도 격려해주고 주변 사람들 도와주고 재단 애들이 도와주고 했을 때 제가 채울 수 있는 거죠. 이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저는 분명히 2015년 프레젠스컵을 캡틴이 아닌 플레이어로 가고 싶은 게 제 첫 번째 소원이고 뭐 그게 안 되면 떼그링 써서라도 내 캡틴 할 겁니다. 뭐 하여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성적이 분명히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쪽 우리 청중석에도 많이 와 계셨는데 한 분 정도 직접 질문을 한번 하실 분 있으면은 좀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김인규 선배님 한번. 네, 네. 저기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골프 그러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골프 그러면 좀 사치스럽게 보는 그런 거가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데 이런 골프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수치나 어떤 이윤이나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는 제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올림픽도 이제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그러면 과연 일반 사람들이 그럼 골프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를 보고 어떤 마음으로 응원을 할까? 내가 한번 쳐봐서 이런 바타가 뭐 3피트, 4피트 남으면 간절해가지고 이게 야 저거 진짜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보는 거하고 실수가 되면 얘라 저거 나도 넣겠네 라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현 정부나 언론에서 보면 이거를 국민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걸 과연 그동안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즉 당사자인 본인도 공을 치면서도 실제로 그 많은 돈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그런 언론 매체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골프를 치면서의 특혜 어떤 그런 거, 또 골프를 치면서 무슨 접대,
이런 이야기가 많이들 나옵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건물을 지었을 때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게 있겠죠. 경제적인 면에서 이런 이 특혜를 또 받은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당연히 그린피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 또 그거를 국민들이 자꾸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내보낼 때는 골프 때문에 이상한 그런 관계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니까 골프 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부터 재단을 설립해서 생활할 때 저는 골프 선수이기 전에 정말 골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걸 좀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제발 골프에 대해서 이런 기사나 방송, 우리는 어쩌면 그 외적인 것도 사실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골프만 가지고 저럴까? 이것은 정말 이 언론계나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제는 골프가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누구나 이게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떤 조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각 이 골프장 업계에서도 그런 걸 환영을 하고 오픈하고 페어웨이도 오픈해서 애들 소풍도 오게 하고 여러 가지 기타 제반적인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막걸리에 돼지고기에 삶아서 이렇게 초대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골프의 어떤 저변 확대가 돼야지 이게 풀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외의 것은 어른들이 하실 일이니까 분명히 프레젠트컵과 올림픽을 이제 두고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요청하는 것은 정말 그 땅이 비쌌든 쌌든 관계없습니다. 스포츠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답게 잘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정부에서도 내가 골프를 안 하니까 당신들도 골프하지 마. 이건 정말 웃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내가 아침에 물 안 먹으니까 당신들 아침에도 물 먹지 마. 이런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왜? 그전에는 잘 치고 있다가 왜 청와대만 가면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편견이라는 거죠. 너무 몰아세우는 어느 한 어떤 그런 종목에다 몰아주기는 너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최경주 프로 모시고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초대석을 한마디로 제가 평가한다면 진짜 명불허전이다. 진짜 훌륭한 선수는 진짜 이래서 훌륭하다는 걸 진짜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골프와 관련해서 우리 언론 골프뿐만 아니라 골프를 포함한 스포츠 전반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스포츠라는 것들이 또 얼마나 국민의 어떤 실생활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서로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 선수께서 모처럼 이런 귀한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혹시 최 선수의 사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인을 좀 해달라고 특별히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쓰셔갖고 가져오신 거 있으면 좀 사인할 수 있는 기회를 하고 여기서 할까요? 네, 여기서 하시죠. 뭐 그러고 식사하시고요. 네. 이렇게 줄을 식사하신 분은 이름을 좀 미리 해달라고.